여러분, 인생 살면서 진짜 망했다 싶은 순간 있으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준비한 사업이 완전히 엎어졌을 때, 혹은 남들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이때 사람의 유형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다시 일어설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무공 같습니다. 바닥에 세게 처박힐수록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멘탈이 세다고 하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재료 삼아 이전보다 더 강력한 버전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뇌를 어떻게 쓰길래 남들 주저앉을 때 혼자 다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인간탐구소에서는 상위 1% 성공한 자들이 공유하는 회복 탄력성의 소름 돋는 5가지 비밀을 분석해드립니다. 이거 모르면 작은 시련에도 평생 흔들리며 살게 됩니다. 첫 번째 비밀, 이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해석을 지배합니다. 심리학에는 ABC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신념을 거쳐 결과에 나타난다는 이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중간에 있는 신념을 건드립니다. 시험 낙방을 난 능력이 없어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완해야 할 구멍을 찾았다라고 해석해버립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두엽의 승리입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위험해, 슬퍼해 라고 비명을 지를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전두엽은 즉시 개입해서 상황을 논리적으로 재정의합니다. 이건 내 인생의 엔딩 크레딧이 아니라 더 큰 반전을 위한 복선일 뿐이다. 이 한 끗 차이의 해석력이 그들의 에너지 배터리를 즉시 충전시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감정의 브레이크입니다. 시련이 닥치면 인간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이 호르몬에 뇌가 절여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노하거나 무기력해지죠. 하지만 성공한 자들은 자신의 뇌를 진정시키는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든 찬물 샤워를 하든 아니면 단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든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작동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 편도체가 과열됐구나 라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합니다. 감정은 타는 파도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다의 꾼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미련의 유통기한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슬픈 게 아닙니다. 똑같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만 그 고통에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를 곱씹습니다. 뇌의 에너지를 과거라는 블랙홀에 다 쏟아붓는 거죠. 하지만 회복 탄력성 괴물들은 딱 5분면 좌절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지? 이걸 비즈니스용어로 피벗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뇌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데이터일 뿐이고 미래는 해결책의 영역입니다. 뇌의 회로를 후회 모드에서 해결 모드로 전환하는 속도, 이게 바로 성공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비밀, 그들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나 혼자 꾹 참는 능력이라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 설계되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옥시토신을 끌어냅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독성을 중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난 대신 지지를 해줄 심리적 안전기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너라면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가 뇌의 회복 회로를 가동하는 스위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게 버티는 건 강함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진짜 강함은 연결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시련을 겪고 나면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심리학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뒤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개인적 강점이 강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제입니다. 무숙이 찢어져야 더 단단해지듯 멘탈도 시련을 통과하며 더 정교해집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시련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왔는가를 찾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독을 약으로 바꿉니다.
결국 회복 탄력성이란 제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능력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작심삼일을 끝내고 싶다면 의지력을 탓하지 마세요. 뇌의 저항을 인정하세요. 귀찮네? 아, 뇌가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배터리를 아끼세요. 중요한 결심은 전두엽이 쌩쌩한 아침에 해치우세요. 뇌를 속이세요. 아주 작은 습관으로 뇌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세요. 인생이라는 판을 지배하는 사람은 무식하게 힘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 구조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파도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지 아니면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를 즐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보드를 준비하세요.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높이 튀어오를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인간탐구소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 사실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뇌의 훈련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안전기지가 되어줍시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